점점 기후 위기가 커지면서 기후 격차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조례를 검토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몇 가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는 기후 취약에 대한 계층,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또 기업이나 산업과 같은 어떤 경제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기후 위기로 인한 그 도시, 어떤 일정 지역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후된 도시에 보시면은 노후 건축물이 있는 또는 오래된 그 재난에 대비할 수 없는 그 사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도 기후 취약 지역이라든지 특별 지구로 지정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을 이제 보통 그 계층별로 좀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이라든지 지구 이런 거는 좀 타당하게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또 그렇게 또 같이 모여서 계신 분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한 그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기도에도 탄소 중립 지원 센터가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역할이 이 조례에 담긴 내용들을 추진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역량을 키운다 하더라도 이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안에서는 지역 시민이라든지 전문가 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후 격차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노동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또는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도 좀 참여를 해서 이 기후 격차를 줄이는 노력에 좀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예가 유엔에서 보면은 job for the carbon이라고 해가서 이 카본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좀 더 쉽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요걸 좀 어떻게 보면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비슷한 컨셉으로 트랜지션 맵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 기후 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생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도 저희 이 조례에도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한 계획들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는 것에 대한 전환을 얼마나 빠르게 또 잘 맞추냐에 따라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기후 취약계층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조직으로서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혹시 국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이번 기본 조례를 하는 취지도 이게 사실은 기후 위기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취약하신 분들은 정보도 적고 무슨 대처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조직 단위를 새로 또 무슨 어떤 위원회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에 대한 것들도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는 틀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가지고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업무들을 지금 현재 탄소 중립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환경국에서 더 많은 좀 역량을 집중해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두 축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리소스를 거기다 투입하고 이런 대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응에 취약한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 경기도는 기후 대응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미국의 저스티스 폴티 인서티브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만들어낸 예산의 40%를
이와 같은 여러 기후 취약 부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명목상의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매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는 그 이상의 것, 어쩌면 신재생 에너지, 경기도에 좀 잘 추진하고 있는 알리백과 연결해가지고 이 기금을 더 확장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 사실은 뭐 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기금을 키우는 거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쉽지는 않은 걸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가장 국제적으로 이제 관심이 갖는 거는 탄소에 관련된 탄소를 배출하는 데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금으로 낼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확보된 내용들을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되었든 뭐 전환이 되었든 뭐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후 그 대응 기금도 만들었지만 그 예산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거에 턱없이 부족하게 지금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회성으로 이렇게 소진할 수 있는 왜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소진을 그냥 해버릴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그거를 계속 배려를 해주시면 이제 기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특히 취약계층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후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사람에 대한 부분, 또 기업이나 사람에 대한 부분, 또 그와 함께 노후한 시설이라든지 노후된 도심에 대한 도시주택실과 연계되어서 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 지역적인 개발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큰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조직에 대한 체계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다양한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진행을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뭐 탄소세와 관련된 얘기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